안녕하십니까. 오토베이스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세미나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전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시간은 보시는 목차와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자료 저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자료 저장을 어떻게 저장이 되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제 감시 프로그램의 이제 글자 메뉴 관련된 로그인, 로그아웃이라든지 전체 태그 보는 방법, 뭐 이제 그 트렌드 보는 방법, 뭐 이제 사용자 계정, 경보, 로그, 이제 스케줄 제어 이런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자료 저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오토베이스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 저장을 하는 게 분자료하고 시간자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해당하는 분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분 00초부터 59초의 그 동안에 이제 1분 동안, 그러니까 60초 동안이죠. 60초 동안에 있었던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때 최대, 최소, 이제 평균, 순시, 적산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는 그 이제 그림과 같이 이쪽에 00시 00분 00초부터 00시 00분 59초까지 1분 동안 60초 동안이죠. 60초 동안에 발생한 그 최대, 최소, 평균, 순시, 적산 이 다섯 가지의 값을 그 다음 1분 00초, 그러니까 00초가 되는 순간에 00분에 있던 데이터들은 00분이라는 그 데이터 대표 값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데이터 값으로는요. 자, 이게 분자료고요. 시간자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00분 00초부터 59분 59초까지, 그러니까 총 60분이죠. 60분 동안 있었던 데이터 중에 최대, 최소, 평균, 순시, 적산 이 다섯 가지의 값을 다음 00분 00초가 되는 순간에 0시에 라는 대표값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이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00시로 해가지고 대표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보시면요. 자, 이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제 분자료하고 시간자료로 나뉘어서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저장을 어디다 하느냐. 이제 분자료하고 저장된 그 시간자료 두 가지로 저장된다는 건 이제 알았는데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자료 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감시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시면 글자 메뉴 그 환경 설정에 보시면은 자료 관리라고 있어요. 글자 메뉴 감시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토베이스 그 환경 설정에 보시면 자료 관리라고 있는데 이 자료 관리를 누르시면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자료 관리 창이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 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C에 보시면은 캣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 폴더가 있어요. 이게 디폴트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정을 해두는데 이 폴더로 들어가요. 이제 이건 사용자가 이제 바꾸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점점점 버튼 누르셔가지고 확장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제 특정 내가 지정하는 위치로 해가지고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설정되는 데이터 그 위치를 보시면은 자, 한번 이쪽은 이제 기존에 그 이전 시간들에서 자료 저장했던 걸 좀 볼게요. C 드라이브에 보시면은 C 드라이브 밑에 캣 데이터라는 자, 이제 보시면은 알람도 있고 로그, PLC 스캔, 썸, 트렌드. 자, 이렇게 이제 자료 저장이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캣 데이터 이쪽으로 들어가요. 자, 이 중에 분자료하고 시간자료가 저장이 됩니다. 분자료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라는 폴더로 저장이 돼요. 트렌드라는 폴더 밑으로 들어가는 건 분자료고요. 썸이라는 폴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간자료입니다. 자, 트렌드 밑에 한번 볼까요? 2009년 06월 AI, DI. 자, AI 같은 경우는 1.09메가. 각 태그별로 이제 저장이 돼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태그마다 한 달치 자료를 그 관리를 하는데
분자료 같은 경우는 1.09메가가 이렇게 뭐 지금 점유를 하죠. 각 태그마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파일들을 뜯어 보려고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건 바이너리 파일들이기 때문에 직접 보실 수는 없고 저희들 그 자료 수정기라든지 그 감시 프로그램에서 이제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AI 그 다음 DI 해당하는 것들. 자, AI하고 DI하고 용량이 차이가 많이 나죠. 저장하는 그 데이터 형식이 많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트렌드 밑에는 분자료가 저장되고 썸 밑에는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시간 자료가 저장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감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열어볼게요. 감시 프로그램 열으시면은 자, 아까 환경 설정에 자료 관리로 들어간다고 했죠? 환경 설정에 자료 관리.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금과 같이 C의 cat 데이터라는 폴더로 해갖고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밑에 로그는 해당하는 그 로그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오토베이스가 언제 켜졌고, 누가 로그인했고, 언제 껐고, 이런 식으로 된 관련된 로깅에 관한 데이터는 같이 저장이 됩니다. 요 폴더로요.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자료 보관 일수라고 있어요. 이거 자료 보관 일수 같은 경우 뭐냐면은 그 자동 삭제 기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지금 이 분자료 같은 경우는 최대 그 설정하신 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데이터, 그러니까 자동 삭제 기능을 사용해 체크를 하시고 분자료를 이제 1개월로 설정하시면은 최근 1개월 동안의 분자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동 삭제 기능에 그 체크를 하시면 이제 삭제가 1개월이 지난 데이터들은 이제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 쪽에서 강제적으로요. 강제적으로 삭제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C 드라이브에 밑에 이제 요 백업 폴더 쪽으로 해갖고 백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동 삭제 기능 사용하시면 이제 그 관연도 데이터나 이제 그 해당할 몇 개월 전의 데이터들은 삭제를 이제 하게 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분자료 저장 시기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분자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00초부터 59초 동안에 있었던 데이터가 다음 분 00초가 되는 순간의 데이터를 이제 그 저장을 한다고 했죠. 그냥 무작정 저장을 곧바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지는 않아요. 요 기간 동안에 그 설정하신 요 분자료 저장 그 시기 요 기간 동안만 그 요 기간 동안에 있는 데이터는 메모리에다가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올려놨다가 이 10분이라고 설정해 놓으시면은 분자료 저장 시기를 10분이라고 설정하시면은 10분마다 한 번씩 메모리에 있던 거를 하드디스크에다가 몰아가지고 한 번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드디스크에 이제 자주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몰아서 저장을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제 빈번하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점유하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죠. 한꺼번에 저장을 하니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자료 저장 시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베이스 감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얼마부터 저장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오토베이스 감시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있다가부터 자료 저장을 하겠다. 그럼 5분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이중화 서버로 해갖고 자료를 저장할지, 이제 이쪽에 있는 데이터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면서 또 다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할지는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저장을 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자료 저장된 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자료 저장을 이제 잠깐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시 프로그램에서, 자, 전체 태그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면은, 자료라고 이렇게 한글로 하얀색 글씨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제 밑에 부분에 이제 뭐 그 상세 아니면은 경향 진단이나 자료 보기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은 그 자료 저장된 것들은 이제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그 보기 변경하시면은 각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자료 저장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해당하는 시간대에 있었던 데이터는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트렌드로 한번 봐볼까요? 1시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료 저장된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나 트렌드 가지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값 이제 평균값이나 최대 최소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돌아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자료 저장이 아닌 그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료 저장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자료 없음이라고 나오죠. 자료 없음은 이제 자료 저장에 선택이 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자료가 삭제돼 있지 않거나 그런 이제 조건들이 이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료 저장에 설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자료 없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 저장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자료 수정기라고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이제 오토베이스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저장하고 그 있었지만서도 이 자료가 이제 좀 수정해야 될 그 내용이 좀 있다고 하시면은 자료 수정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그 오토베이스에 이제 자료 저장된 이제 분자료나 시간 자료들을 이제 불러와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디 있느냐? 자료 수정기는 어디 있느냐? 오토베이스 설치된 폴더에 보시면은 자, 오토베이스 설치된 폴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은 데이터 에디트.exe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현재 그 볼 수 있는 태그들을 이제 쭉 나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관련된 태그들이 나오고요. 자, 요걸 이제 디지털 태그로 가셔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자, 아날로그로 가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갑자기 이게 태그들이 많았던 거는 저희 지난 시간 8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그들이 많아졌죠. 이거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 템플릿 기능 이용해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썼던 거를 가져오면서 요 태그들도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아날로그 쪽에 데이터를 이제 자료를 예를 들어 좀 이제 수익 값을 수정을 해보겠다. 자, 그러실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지금 저장돼 있던 자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 저장된 것들은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값을 여기 이제 출력 값에다가 넣고 이제 변경하시고 이제 분자료 쓰기, 시간자료 쓰기, 일자료 쓰기 이렇게 버튼들 이용하셔가지고 그 값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강제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이 데이터 값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값으로 이제 저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제 수정하시기 전에는 항상 꼭 먼저 백업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캣 데이터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이 캣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는 폴더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갖고 이제 백업 프로그램 이제 저기 zip 파일 등의 이제 압축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백업을 먼저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자료 수정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하루 데이터나 뭐 한 달 데이터 이제 전부 다 자료 이제 다 이제 잘못 수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백업을 먼저 한번 하시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십시오.
자, 이제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제 감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아까 봤지만은 그 아날로그나 디지털 문자열 태그 보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기 보시면은 글자 메뉴 보기에 보시면은 그래픽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 오토베이스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드릴 때 그 스타트업 점 그 오토베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되는 화면이 항상 고정돼 있다. 그게 startup.modx 파일이다. 요 파일이다. 그 고정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 보기에 그래픽을 누르시면은 다른 화면에 있다가도 이 startup.modx 시작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보기에 그래픽을 누르시면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기에 그래픽 누르면 startup.modx 파일로 항상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 태그 보기 누르시면은 이제 모든 뭐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뭐 디지털 인풋, 아웃풋, 뭐 그룹 태그 이런 관련된 그 태그들의 전체 태그들을 다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그룹 구조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나눠져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보기에 아날로그 입력을 선택을 하시면은 아날로그 인풋 입력 태그들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아까처럼 이제 뭐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그 뭐 자료 보기나 경영 진단 이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자료 저장된 것들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디지털 아날로그 출력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출력 태그들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이제 쭉 밑으로 내리다 보시면 경보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그 해당하는 날짜에 경보가 몇 개 발생했고 그 날짜만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2009년 6월 12일 경보 50개가 발생한 거를 이제 리스트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거나 밑에 이제 내용 보기 누르시면은 이제 각 시간대별로 어떤 경보들이 발생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쭉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뭐 이제 경보 우선 순위별로 해가지고도 또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인쇄 누르시면 이제 프린트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검색 누르시면은 이제 내가 더 원하는 그 조건에 맞는 거를 이제 또 이제 간추리실 수가 있어요.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시간은 설정하시고 그 해당하는 그 기간만큼만 뭐 아니면 그 해당하는 포트 번호만큼만 어떤 경보의 종류만큼만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보 필터 기능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시는 게 그 경보 이벤트 창 같은 경우는 이제 경보가 발생하면 이제 이벤트 창이 뜨는 거고요. 로그 파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언제 이 오토베이스가 켜졌고 꺼졌고 그런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쪽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누가 로그인을 했고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통신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감시 프로그램 실행 중에 계속 스크립트라는 이제 그 스크립트가 이쪽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이제 스케줄 제어예요. 연간 스케줄 제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고정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제 이쪽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게 이제 그 조명 제어 같은 경우는 뭐 아침마다 이제 그 조명등을 이제 어떤 구역은 몇 시에 켜고 어떤 구역은 몇 시에 끄고 뭐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비상등을 쫙 켜고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이제 스케줄을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내가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죠. 스케줄을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스케줄을 따로 이제 그 날짜별로 해가지고 이제 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스케줄 제어를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은 고정 스케줄 제어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잠깐 하나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줄 제어 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 넣으시고 그냥 스케줄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신 다음에 모델별로 만드셔야 돼요. 고정 스케줄을 하나 만들고 그 스케줄에 딸린 모델들마다 이제 각 그 뭐 1층을 제어할 건지 몇 층을 제어할 건지 어떤 모델에 대해서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델 추가를 해가지고 뭐 그냥 테스트 1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케줄 제어 1번 뭐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해당하는 설정 이제 그 제어하고자 하는 이제 모델의 시간을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뭐 07시 뭐 3분에 어떠한 뭐 DO 태그를 이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뭐 이제 모터를 끄겠다, 키겠다. 이제 1 누르시면 이제 키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스크립트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스크립트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출력이 이 시간 07시 3분 되면은 이 DO 태그 출력이 그 1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등록이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이제 이 해당하는 모델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운전 모드 스케줄 1이 이제 하나가 이제 등록이 돼 있죠. 이제 요일별로 이제 여기 요일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내가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금요일 날 돼가지고 스케줄 1번. 자, 그러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쫙 쳐지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거에 대해서는 07시 3분 되면은 그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이제 07시 3분이 지나가지고 이미 지금 출력은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완료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뭐 하나 이제 07시 09분 이제 그 이후에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대기라고 이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럼 그 시간 되면은 대기에서 그 제어를 하고 나서 완료로 이제 다시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케줄 제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은 로그인, 로그아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 특정 그 태그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계정을 바꾸는 겁니다. 로그인 같은 경우는요. 자, 로그인 넣으시고 이제 사용자하고 이제 암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이 되겠죠. 자, 이 사용자는 어디서 추가를 하느냐? 환경 설정에 보시면 사용자라고 있어요. 자, 이 사용자 부분 클릭하시면은 이제 관리자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사용자 이름하고 이제 뭐 내가 어떤 페이지를 처음에 볼 건지 어떠한 태그들에 대해서 권한을 줄 건지 이 지금 이제 사용 설정하시는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 권한이 태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가 돼야지만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뭐 그냥 유저 1이라고 제가 그냥 넣겠습니다. 유저 1 이렇게 넣으시고 시작 페이지는 그냥 startup.modx라고 넣고 자동으로 열겠습니다. 자, 제어 태그 목록은 모든 태그들 다 권한을 줘볼게요. 자, 여기 맨 위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Shift나 이제 컨트롤 키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쑥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권한 부여 누르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값이 다 변하죠. 권한을 다 취득하고요. 이제 어떠한 더 권한을 더 줄지를 이제 삭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주겠다 하면은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자, 그러시면 이제 유저 1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바꾸실 수가 있는데 비밀번호 이제 안 바꾸시면은 유저 1 아이디가 맨 처음에는 비밀번호랑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 동일합니다. 이제 암호 변경 누르셔가지고 1234, 1234 이렇게 하고 변경하시면은 유저 1이라는 사용자가 하나 추가가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사용자로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보시려면은 사용자 이름 누르시면은 현재 사용자는 어드민이에요. 자, 어드민인데 요거를 로그아웃을 하고 자, 로그아웃 하면은 사용자가 이름이 바뀌겠죠. 퍼블릭이라는 그 현재 이제 그 감시만 가능한 사용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로그인을 누르셔갖고 유저 1이라고 해가지고 대소문자 구별 안 하니까요.
유저 1이라고 넣으시고 암호를 1, 2, 3, 4 이렇게 넣으시면은 자, 사용자 이름이 유저 1로 이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아웃은 이제 그 특정 이제 사용자가 사용 이제 하지 않을 때 이제 보안상 이제 아무나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로그아웃을 해버리면은 이제 제어를 하시고자 할 때도 제어가 안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픽상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는 그 제어를 했었죠? 자, 지금처럼 제어하려고 하니까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나오죠. 수동 작동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갖고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확인 누르시고 로그인에 들어가서 유저 1이라고 입력하시고 1, 2, 3, 4 확인 누르시면은 로그인 됐고 누르시면 이제 제어창이 이제 다시 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참고 삼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아이디랑 이런 패스워드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저희들 오토베이스 슈퍼바이저 패스워드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어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로그인 누르시고 아이디가 뭐냐면은 어드민입니다. 어드민 넣으시고 아무도 어드민 넣으시면은 이게 오토베이스 슈퍼바이저 패스 아이디랑 패스워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 됐죠. 모든 권한에 대해서는 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드민이라는 그 관리자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어드민 요게 이제 좀 이제 보안상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디는 이제 바꾸실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 관리자 이제 환경 설정에 다시 들어가시면은 관리자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자 암호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디와 이제 암호를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로그인, 로그아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뭐 경보라든지 로그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케줄 제어까지요. 자, 이번 시간에 대한 그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자료 저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제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드렸죠? 분자료하고 시간자료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분자료 같은 경우는 분이 지나면서 시간자료는 해당하는 시간이 바뀌면서 그 해당하는 그 위치로 해가지고 저장이 된다. 그때 저장되는 거는 어떤 걸 저장하느냐? 최대, 최소, 적산, 순시, 그러니까 최대, 최소, 평균, 순시, 적산값 5가지를 한꺼번에 저장을 한다. 저장을 할 때 그 분자료 저장 시기 이제 10분이라고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그 분자료 시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렸다가도 그 저장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동 삭제 기능 사용하시면은 그 특정 설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데이터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백업 폴더로 압축해 가지고 보관하면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이제 백업이 완료가 되면요. 그건 이제 분명히 그 유의하시고요. 감시 프로그램 이제 글자 메뉴 쪽에서 이제 아이디랑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이제 현재 태그값 어떻게 보는지 이제 그 경보나 로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토베이스 이제 슈퍼바이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이렇게 어드민이라는 게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스케줄 맨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줄 제어에 대해서 이제 지정한 날짜하고 시간에 제어하는 거 이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정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렸죠. 모델 만들고 이제 고정 스케줄 제어 만들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강의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 안 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주식회사 오토베이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